요핵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사표시가 갖춰야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3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죠. 의사와 표시로 나눠지는데 의사는 효과의사를 말하고요. 표시는 표시행위를 말하죠. 특히 표시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유효하려면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다면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되고요.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르죠.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의 흠결 또는 진의 아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의사의 흠결 또는 진의 아님 이렇게 부르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 하고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르고 있는 걸 무의식적 흠결이라 하고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이 두 놈과 착오는 어떻게 다른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시자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몰라요.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말 그대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하는 걸 공통적으로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법상 행위 따위에는 적용이 안 되죠. 소송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소송행위를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적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 또는 진이 아님 두 가지 세 가지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 세 가지 중에 먼저 비진의 표시 또는 진의한 의사표시, 속마음을 숨긴다 그래서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거짓으로 사실서를 제출했다.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무효가 된다. 전항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107조죠. 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107조 1항 단서라고도 부릅니다. 자, 의 말씀드렸고요. 거짓 사직서 제출이나 거짓 증여 이런 것들이 비진의 표시죠. 거짓 사직서 제출, 거짓 증여. 요건은 뭡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데요. 요때 의사를 107조에서는 진이라고 하죠. 자, 그 진의 뜻.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거 본심이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기로 마음을 먹고 요게 진이 증여한 이상 비진의 표시라 할 수 없다. 즉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비진의 표시 아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채무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 비진의 표시했는지 이유나 동기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됩니다. 그래서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사직효과는 발생하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회사의 방침대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다. 비진의 표시. 회사의 방침대로 냈으니 회사는 이미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비진의 표시가 무효이려면 상대방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 상대방 선의무과실을 추정을 합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고 무효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또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는 거. 간혹 가다가 4번처럼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원칙 증여는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다만 이때 을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반대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증여는 무효가 되고 을등기 무효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과 거래한 병은 선의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사례 형태로 대비하자. 적용 범위. 자,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되는데 특히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갑이 재단법인을 설립할 의사 없이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107조의랑 단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질이 표시다. 언제나 유효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예컨대 국립대 교수 같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사실을 냈다.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다음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는 거. 즉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에 대리권 남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에서 표시는 무효로 하죠. 통정, 통모, 양해, 합의 이렇게 되죠. 즉 갑이 비진이 표시했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매매가 나오죠.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에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죠. 다만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원 임금에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채권자가 있으니까 말소 안 하고 있겠죠. 이때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갑을 간의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표시가 무효로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자, 선의의 병이 보호된다 하더라도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고, 따라서 갑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 그거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자, 이 땅이 1억짜리인데 병한테 선의 병에게 7천에 팔아먹었다. 자, 갑원들에게 7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3천의 손해가 남아있으니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진정한 권리니까 이걸 산 사람은 굳이 108조 이항의 제3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08조형이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죠. 선의의 제3자와 관련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죠. 제3자 병이 악의라면 병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이 악의의 병과 관련 전득자가 선이라면 얘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포함시켜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될 게 가장행위, 은닉행위죠.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갑이 이렇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했다.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다. 그러나 증여는 은닉행위로 요건을 갖추면 유효다.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증여가 유효라면 을등기 유효하죠. 을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은 을은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겠죠. 허위 표시 요건, 비진위 표시 요건 세 가지에다가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거 추가하면 되죠. 즉 상대방은 표의자가 비진위 한다는 걸 알리면서 합의해야 되죠. 판례가 하나 있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거 원칙 유효하고 비진이 아니고 을이 주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양해를 뭘로 바꾸면 돼요? 통정. 그러면 그 대출 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어요. 또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없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데 이 제3자는 누구였죠? 허위 표시 당사자 및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를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만들어진 그 가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조심할 게 몇 개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파산관제인은 그 파산한 가장대주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예요. 또 하나 기억할게 뭐요. 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자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는 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충분하고요.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되고요. 그 누구도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고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08조 2항의 제3자 아닌 놈들 암기해야 되죠. 108조 2항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닌 애들. 잘 나오는 거 암기합니다.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가손양, 채권이 가장양도되었을 때 채무자, 기억합니다. 주식이 가장양도되었을 때 그 주식회사,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허위 표시일 때 그 수익자,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요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계약 인수인이라고도 나와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도 나온다고요? 계약 인수인. 제3자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적용 범위는 비진이 표시하고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가 없죠.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유효. 그러나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허위 표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허위 표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 불일치를 표지가 알고 있는 거 2개. 비리 표시, 허위 표시 정리했습니다. 차고, 요건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